김생은 자신이 그리워하는 김생의 동그라미. 그 여자가 분명히 여기에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그만 슬퍼져 그 여자의 동그라미. 낯빛을 잃고 말았다. 낯빛을 잃었다는 이야기. 낯빛은 뭐냐? 그 얼굴. 오케이. 얼굴빛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뭐예요? 실망감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이미 할멈에게 후의를 입었으니 후의의 밑줄. 후의가 뭐지? 옷? 안 찾았어? 후이가 옷이 호의야 호의. 옷이. 이미 도움을 한번 받았대요. 할멈의 동그라미. 어찌 이시죽고 하지 않겠는가? 과연 가라 아무날에 모처라는 거는 그 장소를 특정 짓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서 이렇게 보면 돼요. 오다가 길 위에서 젊은 낭자를 만났는데 이제 15쯤은 돼 보였네. 과거지. 네. 푸른 적삼 저고리에 붉은 비단 치마를 입고 흰 비단보성과 자줏빛 꽃신을 신었더군. 뭐하고 있어요? 외양묘사예요. 반상머리 진주 비녀를 꽂았으며 가느다란 손가락엔 흰 구슬 가락지를 끼고 있었지. 그녀가 홍화문 앞길을 지나 구불구불 골목길을 따라갔다네. 내 젊은 혀기로 들끓는 춘정의 밑줄. 춘정은 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봄에는 뭘 느껴야 해? 설렘. 이기지 못해 그녀를 뒤쫓았지. 그래서 뭐예요? 한눈에 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자네 집이었네. 이때부터 그러면 자네 집이 누구야? 여기서 자네가 할멈이지. 그렇지. 그래서 할멈 집에 그 여자가 들어왔었다. 이때부터 내 맘은 술에 취한 듯 얼어붙어 멍하니 만사를 제쳐두고 말았네. 오매불망 그녀 생각뿐이라네. 가로 닫아. 여기까지가 뭐예요? 요약 제시. 뭘 요약 제시했지? 그녀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여기까지 내가 그녀를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상사병이라고 써볼까요? 상사병. 이런 게 이제 상사병인데, 상사병은 어떤 사람을 잊지 못해서 미쳐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주로 일어납니다. 그 밝은 눈동자와 하얀 이가 자나깨나 아침이고 저녁이고 떠올라 타들어가고 애가 끊어질 지경이네. 여기서 애가 끊어진 지경이라는 거야. 아유 엄마 애 타. 너 때문에 애 타 죽겠어. 이런 말 할 때 들어봤죠? 그때의 애입니다. 이해됐죠? 할멈은 내 이 비쩍 마른 얼굴을 보니 어떤가? 진짜 궁금하냐? 별로 안 궁금해. 어때? 나 불쌍하지라는 의미죠. 해서 손님을 불러 전별연을 한다며 전별연의 밑줄. 연의 동그라미. 여기서 연이라는 건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피로연 할 때 연자예요. 자네의 집에 들락날락한 걸세. 그래서 뭐예요? 내가 다 의도가 있어서 왔다 갔다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뭔데? 그 여자 보려고. 이해됐나? 어쩔 수 없지 않았겠는가? 노파는 이 말을 듣고 김생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다 싶었다. 그렇긴 하나 김생을 사로잡은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밑줄. 그래서 맨 처음에 몰랐습니다. 반식경이나 골똘히 생각하더니 의문이 확 풀렸는지 말했다. 아, 그래서 뭐예요 이제? 찾았다. 과연 그런 애가 있네요. 그 애는 바로 쇳내의 죽은 언니의 딸로. 죽은 언니의 딸이니까 누구야? 조카에 대한 이야기지? 조카라고 적어주세요. 이름이 영영입니다. 영영의 동그라미. 그러면 그 여자가 영영이라는 거죠. 자를 난양하라고 하지요. 그 애가 맞다면 이야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밑줄. 그래서 만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이 물었다. 무슨 이유로? 그 애는 다름 아닌 회상꾼댁 시녀랍니다. 회상군의 밑줄. 군의 동그라미. 여기서 이 군은 왕자의 직책입니다. 왕자. 이해됐죠? 왕족이에요. 왕족의 시녀래요. 궁궐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만 자란 터라 문바퀴를 밟아본 지가 오래되었지요.
예쁜 자색이야. 이미 도련님께서 보신 대로이니 다시 말씀드릴 필요야 없겠죠. 예쁘긴 해요. 근데 만나긴 어려워요. 왜? 임금의 시녀라서. 그 왕족의 시녀라서. 노파의 도움으로 단오날 영령을 만났습니다. 그치만 결국 만났네요. 단오날의 밑줄. 명절입니다. 김생은 그 후 회상군의 궁으로 몰래 들어가 영령과 하룻밤을 보내고 이별한다. 둘이 사랑을 나눴대요. 3년 후 장원급제한 김생은 3일 동안 육아 중 짐짓 회상군 댁에서 취한 척 쓰러진다. 취한 척 밑줄. 그럼 뭐겠어? 일부러 쓰러진 거죠?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회상군 댁의 늙은 종이 종종걸음으로 나와 아뢰었다. 회상군 댁입니다요. 김생은 더 놀라는 척했다. 이 새끼 어때? 연기하고 있지 연기. 연기라고 적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종이 조금 전 상황을 있는 대로 아뢰자 김생은 당장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자 대군 부인이 김생의 술 갈증이 있을까 싶어 영영들어 차를 가져올리라고 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대군 부인의 동그라미 칩시다. 차 가져오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영영한테. 가까이 마주했으나 말은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다. 그저 눈빛만 주고받았을 뿐이다. 영영은 차를 다 대접한 다음 일어나 들어가려다가 편지 한 통을 품속에 떨어뜨렸다. 편지의 체크. 김생이 이 편지를 주워 소매 속에 넣고 회상군 댁을 나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편지를 뜯어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집으로의 밑줄. 집으로 와서 뜯어봤습니다. 박명한 영령은 박명의 밑줄. 운명이 가혹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박은 열불 박자예요. 영령은 남분께 두 번 절하고 아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편지의 내용이 되는 거죠. 편지 내용. 소첩은 소첩의 밑줄.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입니다. 살아서 낭군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죽지도 못한 채 남은 근근히 숨을 쉬며 여태껏 살아 있습니다. 어찌 제가 성의가 없어서 낭군님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뭔 말? 나 너무 그리웠어. 하늘은 저리도 아득하고 땅은 이리도 막막한지요. 봄바람이 복사꽃의 밑줄. 복사꽃은 복숭아꽃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에요. 오약꽃, 백꽃입니다. 백꽃도 봄에 피는 꽃입니다. 불어와도 소첩은 깊은 궁궐에 갇혀있고 밤비가 오동나무를 적셔도 오동나무의 체크.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 가을에 대한 이야기. 소첩은 독수공방이랍니다. 독수공방의 밑줄. 외롭게 홀로 방에 박혀있음. 이해됐나요? 검은고는 오래도록 연주하지 않아 갑이 거미줄 투성이다. 검은고를 오래도록 연주하지 않았대. 누굴 위해서 연주했다? 그러면 원래 김생을 위해서 연주를 했었다. 화장거울도 괜스레 간질까뿐 화장갑에는 먼지가 가득하다. 이 부분도 뭐예요? 화장을 하지 않았다. 왜? 김생을 안 만나니까. 해가 지는 저녁을 여기면 하늘 더해만 가니 밤이면 더더욱 보고 싶어요. 샛별이 뜨고 달이 질 때면 누가 소첩의 마음을 헤아려 줄까요? 누각이 올라 멀리 바라봐도 구름이 제 눈을 가리고 베개를 베고 잠을 자려 해도 수심으로 혼이 끊어진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낭구님도 정녕 슬프지 않은지요? 불행히도 이모님마저 돌아가셨으니 밑줄. 그러면 할멈은 죽었다. 이해됐나요? 할멈은 죽게 된 거지. 편지를 보내려고 해도 길이 없었네요. 그저 당신의 떠오를 때마다 마음과 속이 끊어졌지요. 슬펐대. 설령 이 몸이 다시 낭구님을 뵐 수 있다 하더라도 꽃다운 얼굴이 졸지에 시들고 멀면 당신의 도타운 눈에가 펼 수 있을는지. 뭔 말이야? 내가 더 나중에 만나게 되면 얼굴이 좀 늙었겠지? 그럼 안 예쁘겠지? 그래서 어떻다? 은혜를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지 나는 의문이다. 낭금님도 저를 그리워했나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저의 한은 끝이 없을 거예요.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죽을 밖에요. 종일에 대하니 이 슬픈 마음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편지인데 편지의 내용은 뭐였어요? 나도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편지를 읽고 난 김생은 편지지를 매만지며 한참을 되뇌었다. 참에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영령을 그리는 마음이 전보다 갑절이나 급해졌다. 그러나 세모,
자, 그래서 뭐예요? 너무 보고 싶대요. 청조의 밑줄. 청조는 파랑새라고 적어봅시다. 파랑새. 풀을 청자입니다. 새 조자예요. 파랑새는 가로 열고 소식을 전하는 새. 파랑새는 소식을 전하는 새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조가 오지 않으니,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새가 없으니까 소식을 전하기가 어렵고, 기러기도 체크. 기러기는 청조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끊긴 지 오래라 편지를 붙일 수도 없었다. 끊어진 현이라 다시 이을 수 없었고, 깨진 거울이라 다시 둥그러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진 현과 깨진 거울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인연이 끝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타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뒤척이지만 무슨 소용인가? 얼굴은 마르고 몸은 힘이 빠져 급기야 몸조 병을 얻고 말았다. 병을 얻고 말았다. 이게 무슨 병이라고? 상사병이라고. 이렇게 거의 2, 3개월이 지나고 있었다. 마침 동갑생인 마침의 밑줄. 이게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성입니다. 김생이 아프지? 누굴 못 만나서? 영영을 못 만나서. 그럼 영영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때마침 누가? 이정자라는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정자의 동그라미. 찾아와 문병했다. 아프니까 어때요? 어디 아파? 라고 왔다는 이야기죠. 김생은 그의 손을 잡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병에 걸린 이유를 말해주었다. 이유를 말해주었다의 밑줄. 그럼 뭐야? 아, 나 누구 너무 좋아하는데 걔가 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어. 이정자는 놀라면서 한푼으론 위로해 주었다. 위로의 체크. 해결책이 있나봐요. 자네의 병은 다 나았네 그려. 해결책이 있어. 회상군 부인께선 내 고모래. 고모의 체크. 그러니까 이정자도 뭐예요? 조력자가 되는 거고 앞에 있었던 할멈도 조력자가 되는 거죠. 사이도 좋은데다 마음이 통하니 자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을 말해줄게. 게다가 부인께서 남편을 잃은 뒤 남편이 누구야? 회상군이지. 이승과 저승, 윤회의 사유를 믿어 집안 재물이나 귀한 장신구를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하여 베푼다. 그러니까 뭐다? 너도 영영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생은 전별안을 핑계삼아 노파의 집에 들어들었다. 맞는 말이죠? 아까 핑계 삼아서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1번 맞는 말이지. 이해됐어? 1번 봐봐. 전별안을 핑계삼아 노파의 집에 들어놨다.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앞지문에 없었어? 아까 전별안에 연애 동그라미 치고 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있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노파는 김생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영영을 떠올렸다. 즉시 떠올렸어? 아니, 처음엔 몰랐다 그랬지. 확인했어? 영영은 이모의 죽음으로 회상꾼 댁에 머물게 되었다. 이모가 죽어서 머물렀어? 아니면 원래부터 회상꾼 댁 시녀였어? 원래부터 회상꾼 댁 시녀였지?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대군 부인은 영영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차 심부름을 시켰다.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둘의 관계를. 이정자는 김생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병문안을 왔다. 아니죠. 병문안을 왔다가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해됐나요? 세연이 틀렸냐? 이제 이해됐냐? 꼼꼼히 읽어. 천천히. 그래야지.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김생과 영영이 대화를 나눈 공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볼까요? 길이죠. 대화를 나눴나요? 그냥 보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B는 김생이 영영의 신분을 알게 된 공간이다. 자네 집, 할멈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게 된 공간인가요? 맞는 말이죠. 아니라고? 맞는 말이지? 답은 2번입니다. 왜? 할멈이 영영이는 신현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3번 회상군의 권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3번 디귿이 C가 어디예요? 궁궐이죠. 궁궐이니까 아까 왕족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틀렸죠. 영영이 김생과의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이다. 전혀 아니죠. 그럼 거기서 만났어야죠.
영영이 김생의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E, A, B, C, D, E. E가 어디지? 누각이죠. 누각에서 뭐 했어? 영영이 혼자 그리워했지?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애정을 확인하는 것 아니고 영영의 김생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이러면 맞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상대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할멈한테 너 때문에 아파 이년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한 반응이 드러나고 있다. 니은 볼까요? 니은 이렇게 두 사람은 가까이 맺어있으나 말을 한마디로 꺼낼 수 없었다. 왜? 주변에 누가 있었는데? 대군 부인이 있었잖아요. 알면 안 되니까. 3번 외부의 정경을 활용했다. 정경이란 말은 외부의 경치, 주변의 어떤 경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래요? 봄바람 복사꽃 불어와도 나는 갇혀있고 독서공방이에요. 가을이 되어도 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맞는 말입니다. 미음 서술자의 개입 밑줄 한번 볼까요? 서술자가 판단했는지. 애타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뒤척이지만 무슨 소용인가? 소용없다고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7세기에는 중세 봉건질서에 모순을 부각하며 애정 위주의 서사를 전개하는 작품들이 등장한다. 봉건질서의 모순의 밑줄. 봉건질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성사동기에는 감정과 욕망에 충실한 남녀 주인공 김생과 영영에 대한 이야기, 이들의 결연을 돕는 조력자 누구? 이정자 그리고 할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녀가 궁궐밖에 다른 사람과 궁녀는 영영, 다른 사람은 김생. 맺을 수 없다는 당대 사회의 규범을 초월하는 애정서사가 전개된다. 또한 이전 작품들과 달리 구체적이며 감각적인 서술의 밑줄. 감각적인 서술이란 말은 뭐였을까? 앞부분에서 영영을 봤더니요. 무슨 색 옷을 입고 무슨 색 신발을 신었고요.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김생이 노파에게 자신이 봤던 낭자를 언급하며 푸른 적삼, 저고리의 붉은 비단. 이건 어때요? 아까 방금 감각적 서술이라고 설명을 했죠?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김생이 노파에게 오매불망 그녀 생각뿐이라고 고백하는 대목과 영영이 편지에서 당신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과 속이 끊어졌다고 하는 대목은 김생과 영영이 감정과 욕망을 진솔하게 드러낸다. 나 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에 대한 이야기니까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노파가 김생에게 영영이 회상고택 시녀이기 때문에 김생과의 만남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궁녀가 궁궐 밖에서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없다는 당대의 사회적 규범의 애정세사의 장애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맞는 말이죠. 궁궐 속에 있어서 못 만난대. 이해돼? 근데 이게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거든. 납득이 잘 안 되지 이거. 장애 요소가 장애라는 건 장애물이 됐다는 이야기야. 장애요? 장애물. 장애가 어떤? 장애물. 걸림돌. 그 장애 뭐 생각했어? 지금 시각장애인 아니야. 장애물이니까 걸림돌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래 궁궐에 있는 사람은 국가의 소유야. 개인의 삶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섣불리 만날 수가 없어.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영의 편지에서 살아서 낭군님을 따르지 못하고 한 것은 봉건질서의 모순을 꽃다운 얼굴이 졸지에 시력을 말면 당신은 도탄을 되지 않은 것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재해가 어렵다.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재해가 어렵다. 이 밑줄. 이건 신분제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늙어서 내 얼굴 빠지면 안 볼 것 같아요에 대한 이야기예요. 후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영영의 편지에서 이모님마저 돌아가셨으니 편지를 보내려고 해도 길이 없었다고 한 것은 조력자의 상실. 할멈이 아까 조력자였죠. 할머니 되셨어. 이정자가 김생에게 회상군 부인께서 내 고모라며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조력자의 등장이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